자, 이제부터 우리 프로그램 구조를 계속 이제 바꿔 나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나가면 이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그냥 무작정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에 맞는 패턴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포토샵을 만들고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만 디자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게끔 코드를 구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만 사용한다 라는 거라면 사실 대충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쓸 거고 나만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분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프로젝트가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겠죠. 당연히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프로그램 구조도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거대해지는데 내가 이거를 대충 뭐 짜임새도 없이 뭐 아무런 줏대도 없이 막 프로그램 만들어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디서 뭘 구현했고 어디서 뭘 했고 저걸 했고 저걸 어디서 뭐 했는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짬뽕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패턴에 맞게 코드를 구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패턴에는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웹 개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바로 MVC 패턴이다. 그러니까 기초 때, 그러니까 초보 때는 요 MVC만 그냥 기억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굉장히 디자인 패턴 공부하려고 하는데 뭘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그냥 디자인 패턴 종류 해가지고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갱호급 패턴 해가지고 GOF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GOF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패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패턴을 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겠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뭐다? 디자인 패턴 중에 MVC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은 뭐의 약자냐면 모델의 약자입니다. 모델. 그 다음에 뷰라는 거는 뷰, 말 그대로 뷰예요. 그 다음에 C는 컨트롤러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웹에서 웹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이제 개발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뷰는 화면을 담당하는 녀석, 컨트롤러는 뭐랄까, 얘는 뭐 그냥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하는 게 어떤 요청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다음 요청 처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특정 요청 처리, 유효성 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뷰는 구현하지 않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뷰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M과 C, 이 MC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코드의 구조가, 자, 메인이 있고요, 메인 클래스가 있죠. 그 다음에 앱 클래스가 있고요, RQ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til이 있고요. 자, 컨테이너도 도입을 해놨죠. 자, 이 메인은 뭐예요? 얘는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앱을 어디서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 클래스 안에서 지금 앱을 실행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앱은 뭐예요? 얘는 로직이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직들의 대부분이 지금 앱에서 돌아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해줄 겁니다. 앱에서 지금 거대한 프로그램을 다뤄서는 안 돼요. 자, 이 RQ라는 거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우리가 URL 넘기면 이 CMD 커맨드에 여러분들이 스캐너 통해서 입력 받잖아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뭐뭐뭐뭐, 유저 아티클 디테일 뭐뭐뭐뭐뭐, 그죠? 그거를 요리해주는 충고죠. 그 다음에 util이라는 건 뭐다? 자, 이 녀석은 RQ가 많이 찾아가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무 가면 util 클래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럼 util 클래스에는 이제 뭐 유용한 것들을 모아둔다고 보시면 돼요. 유용한 것들을 모아둔다. 그래서 util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RQ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라미터 받아오기도 하고 URL 패스도 받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뒤집어주는 로직도 여기 안에 있죠. 그죠?
자, 컨테이너는 쉽게 말하면 공공재를 모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도입할 거냐면 여기서 MVC 중에서 컨트롤러 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뭘 도입한다고요? 바로 컨트롤러 개념 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컨트롤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행으로 비유합시다. 자, 그러면 은행에는 뭐가 있어요? 자, 나가 있어요. 나. 은행을 사용하는 나. 고객이라고 해봅시다. 고객. 근데 고객이 은행까지 갑니다. 근데 은행 앞에서 막히죠. 왜 막혀요? 자, 앞에 계시는 청원 경찰분들이 계세요. 그죠? 청원 경찰분들이 계셔가지고 뭐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예금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대출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청원 경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바로 창구로 들어가겠죠. 창구라는 거는 그 직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은행 직원들이 앉아 있으면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청원 경찰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앱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잖아요. 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유저 아티클 디테일, 어떤 특정 요청을 받죠.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해서 청원 경찰가 게시물에 관련된 요청이구나,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이 있으면 로그인에 관련된 요청이구나 라고 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맞게 게시물이면 게시물, 로그인이면 로그인, 그거에 맞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구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바로 그 창구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 정확하게는 창구 직원이라 합시다. 창구 직원. 그죠? 자, 창구 직원이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컨트롤러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특정 요청에 대한 요청 처리도 할 뿐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사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구 직원들이 보통 뭐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면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대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대출 해줄게요. 안 하잖아요.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뭐 내가 월급 명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집이 있으면 집이 있는지, 그죠? 왜냐면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담보대출이야. 담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집이 있던지 차가 있던지 뭐를 그런 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창구 직원이 빠꾸시키겠죠. 그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해요?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유저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 이제 뒤에 부분 입력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뒤에 뭐 서치 키워드라든지 뭐 디테일을 했을 때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 입력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로그인을 한다요. 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비밀번호나 아이디나,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 아이디가 있죠. 그 다음에 로그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입력 안 하면 통과시키나요? 아니죠. 웹사이트 내에서 로그인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입력을 안 하게 되면 통과시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거는 차차 이제 연습을 해 가면서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에는 아티클까지밖에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게시물, 간단하게 게시물 구현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거대해질 건데, 지금은 이제 아티클 관련 기능밖에 없지만 나중에 멤버 관련된 기능도 있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리플라이, 댓글 관련된 기능도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티클에 관련된 기능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얘는 이제 마지막 게시물의 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리스트 아티클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왜 있어요 얘도? 게시물 정보 관리해야 되니까. 게시물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티클에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들 멤버 만들어지면 멤버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회원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멤버도 마찬가지로 뒤에 번호가 추가돼야 되니까 라스트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아티클 뿐만 아니라 멤버를 담아두는 멤버스라는 게 존재해야겠죠. 그죠? 멤버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댓글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럼 댓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댓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댓글이 추가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플라이라고 달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리플라이. 그 다음에 리플라이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컨트롤러를 각각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추가 주는 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를 추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리플라이 컨트롤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창구 직원들을 더 가지고 앱에서 특정 명령이 들어오면 그걸 알맞은 직원한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토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게시물이 왔다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 그리고 멤버 관련된 거다 그럼 멤버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 댓글 관련된 거다 그러면 리플라이 컨트롤러한테 그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컨트롤러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컨트롤러는 쉽게 말하면 그냥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을 우리가 더 가지고 조금 더 코드를 유연하고 편하게 관리하게끔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